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침팬지 폴리틱스의 저자 프란스 드발이 생소한 분들도 많겠지만 최초로 침팬지와 보노보 두 분야에 모두 정통한 전문가로 인정받는 인물입니다. 이 책이 드발의 주저임에는 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광범위하고 깊이 있고 통찰력까지 겸비한 동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을 그의 주저로 꼽고 싶습니다. 해당 순서가 올 때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인의 인간의 그늘에서와는 초점 자체가 다릅니다. 제인이 그때까지 누구도 몰랐던 침팬지의 삶 전체를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면 드발은 침팬지들의 사회 관계 속에서 미묘하게 벌어지는 암투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조차 폴리틱스, 즉 정치학이라고 못 박았죠. 왜 침팬지를 우리 인간과 가장 가까운 사촌이라고 하는지는 파일을 보셔서 충분히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우리의 사촌인 고릴라와 오랑우탄 그리고 보노보의 사회적 삶은 침팬지와 매우 다릅니다. 고릴라는 우두머리 순놈 한 마리가 여러 암놈과 새끼들을 거느리기 때문에 정치를 할 필요가 없죠. 집단 내 경쟁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법으로 새끼 수놈들은 성숙한 후에는 무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오랑우탄은 독거노인인 저처럼 평생을 홀로 고독하게 은둔하며 보냅니다. 그리고 보노보 사회에서는 순놈의 역할은 거의 없죠. 암놈들의 성을 활용한 화해와 협력의 기초에서 운영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 책에서도 수많은 등장인물이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겠지만 주인공만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제인의 데이비드 그레이비어드가 드발의 이에룬이고 제인의 플로가 드발의 마마이며 제인의 셋골 피피는 드발의 암버르와 오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7회 방송에서 영장류 중 유인원의 분류에 관해 언급했었는데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생각에서 이번에는 영장류 중 원숭이에 중점을 두고 간략하게 학술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포유류의 일종인 영장류는 구부러진 코를 지닌 영장류라는 뜻의 곡비원화목과 곧은 코를 지닌 영장류라는 뜻의 직비원화목으로 나뉩니다. 원원류, 즉 원시 원숭이라고도 불리는 곡비원화목은 마다가스카르가 원산인 유일한 영장류로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부에서도 서식하는 여우원숭이, 즉 리머가 대표적이죠. 직비원화목은 안경원숭이와 안경원숭이를 제외한 모든 원숭이 및 유인원의 총칭인 진원류로 나뉘고 진원류는 다시 코가 넓고 평평한 원숭이라는 뜻의 신세계 원숭이인 광비원류와 코가 좁은 원숭이라는 뜻의 구세계 원숭이인 협비원류로 나뉩니다. 신세계 원숭이인 광비원류에는 카푸친 원숭이, 다람쥐 원숭이가 포함된 꼬리 감는 원숭이과를 비롯해서 마모셋 원숭이, 타마린 원숭이가 포함된 비단 원숭이과, 올빼미 원숭이과, 티티 원숭이, 사키 원숭이, 우아카리 원숭이를 포함하는 사키 원숭이과, 고암 원숭이, 거미 원숭이, 털 원숭이를 포함하는 거미 원숭이과까지 총 5과가 있습니다. 구세계 원숭이인 협비원류에는 게코 원숭이와 마카코 원숭이를 함께 지칭하는 비비, 베르베트로도 불리는 버빗 원숭이, 콜로브스 원숭이, 회색 랑구르 원숭이, 들창코 원숭이, 코주부 원숭이를 포함하는 긴꼬리 원숭이과와 소형 유인원이자 꼬리가 없는 기범, 즉 긴팔 원숭이과, 그리고 대형 유인원인 사람과까지 총 3과가 있고요. 굳이 어려운 분류를 살펴본 이유는 심심찮게 이 책 저 책에서 어떤 보충 설명도 없이 다양한 원숭이 종류가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도록 원숭이 종류에 관한 정보는 59회 방송에 있다는 사실만 잘 기억해 두세요. 드발은 25주년 기념 서문에서 정치를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획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정의한다면 침팬지에게 정치적 속성이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능을 가진 다수가 모인 곳이라면 어디에서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종교, 교육, 기업, 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자기의 자리를 안정시키려면 법으로 보장받아야 하고 그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려고 보니 모든 게 정치로 귀결되는 거죠.
작게는 조직 내에서 타인을 밟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지위로 올라서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간질하고 상사에게 아첨하고 어떤 라인에 붙어야 할지 끊임없이 이해타산을 따지고 어제의 적에게 친한 척도 합니다. 7장에서 말했듯 정치는 모든 사람과 관계된다. 우리는 매일 갈등을 초래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이 갈등에 개입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등이 있는 곳에 정치도 있다고 할 수 있죠. 드발은 사회적 지위, 즉 서열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권력으로 나타나는 공식적인 서열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서열에 있는 어미의 후광을 업은 실질적인 서열입니다. 6장에서 카와이 마사오가 정의한 기본 서열과 의존 서열에 해당하죠. 공식적인 서열은 누구나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서열은 불공정 감정을 초래합니다.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출생 배경으로 인해 혜택이나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암놈들과 새끼들의 지지를 세 번째 서열로 제시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족처럼 느껴집니다. 사회적 서열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서열과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트워크죠. 이것을 4장에서는 서구적 시각은 영장류 사회를 사다리 개념으로 파악하는 데 반해 동양은 네트워크 개념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합니다. 전직 회장들이나 대통령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되는 걸 보면 언뜻 우두머리처럼 보이는 개체일지라도 매사에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자동적으로 갖지는 못하고 어떤 개체가 최고의 자리를 잃었다고 해서 완전히 잊힌 존재로 추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7장의 말은 명백한 사실인 듯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행동은 사육되는 침팬지 사회에서 두드러집니다. 야생 침팬지 사회는 서식지가 넓고 먹이가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먹을거리를 확보하려면 움직이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동은 느슨하고 그다지 큰 부분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동물원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게다가 서식지도 제한되어 있고요. 그 결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게 되고 소위 사회화를 위한 시간이 지나칠 정도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가 침팬지들이 이런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내면적인 근거로 드발은 1장에서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합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부르는 종류죠. 실제로 시행착오를 통해 특별한 행동을 시험해보지 않고서도 침팬지들은 우리처럼 머릿속에서 선택의 결과를 가름할 수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건 복수를 도모하건 그 원리는 교환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 말하듯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모든 것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기억되어야 하고요. 순놈들 사이에서는 동맹이 서열을 결정하지만 암놈들 사이에서는 성격과 나이가 서열을 결정합니다. 순놈은 권력 지향적이지만 암놈은 자녀 양육적입니다. 그래서 순놈은 어쩔 수 없이 경쟁의 바다로 투신하지만 암놈은 공감의 잔디에 거주하죠. 이런 암수의 차이를 본성의 측면에서 보든 사회적 목표의 차이라는 측면에서 보든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순놈들이 권력 지향적인 이유는 그것이 곧 성적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그것은 다시 생존과 번식이라는 이기적 유전자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이죠. 동맹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수는 1인자와 1인자의 자리를 넘보는 2인자가 아니라 제3의 인물입니다. 1인자와 2인자의 능력치는 엇비슷한데 아주 조금일지라도 제3자의 능력이 어느 쪽에 붙느냐에 따라서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요. 처음엔 라익과 이에룬 사이에서 니키가 그런 역할을 했다면 나중엔 니키와 이에룬 사이에서 단디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발은 싸움의 결과가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관계가 싸움의 결과를 결정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에서 절대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암놈들과 새끼들의 지지입니다. 초기에 이에룬이 몰락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라일과 니키가 이에룬을 지지하는 암놈들을 대놓고 공격할 때도 이에룬이 암놈들을 돕기는커녕 구경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일과 니키는 이런 복잡한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행동이 향후 가져올 결과까지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암놈들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리고 뚜렷한 이유도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폭발합니다. 갑자기 공격한다는 거죠. 하지만 순놈들의 공격은 언제나 돌격이 시작되기 10여 분 전부터 과시 행동으로 예열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사실 인간이나 침팬지나 순놈들이 암놈들보다 욱하는 경향이 훨씬 더 빈번하지만 놀랍게도 참을성은 순놈들이 더 높습니다. 암놈들은 가끔 욱하지만 한 번 욱하면 거의 참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드발이 제시하는 한 가지 이유는 살상력입니다. 순놈들은 자기들이 날카로운 송곳니가 상대를 죽일 수도 있고 화가 난다고 동료를 죽이면 그 과정에서 자기도 치명상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자원이 사라지는 셈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암놈들은 그렇지 않기에 마음껏 힘을 쓰는 셈이고요. 이종격투기 선수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잘 화를 참는 걸 보면 충분히 타당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대형 유인원 순놈들 사이에서 침팬지와 같은 관용을 찾기 힘든 이유는 고릴라와 오랑우탄의 경우 상대가 동료가 아니기 때문이고 보노보의 경우 아예 거의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인이 답을 찾지 못해 궁금해했던 게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른들이 짝짓기 할 때 새끼들이 회방을 놓는 이유였습니다. 그에 관해선 드발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럴 때도 순놈들이 무한한 관용을 베푸는 이유에 대해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암놈들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짝짓기를 중단할 테고 이후에도 그런 순놈과는 짝짓기를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하죠. 다른 하나는 침팬지 암컷은 왜 그렇게 화려하게 자기의 배란기를 선전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확실하게 답합니다. 그로 인해 관심을 보이는 수많은 수컷과 번갈아가면서 짝짓기를 할 수 있고 그래야만 자기의 새끼가 새로 우두머리가 된 순놈에게 죽임을 당하는 영아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인간은 정반대로 배란을 감추는 쪽으로 진화한 걸까 하는 의문이 이어집니다. 만약 배우자가 교미할 수 있는 기간을 확연히 구별할 수 있다면 그 외의 기간엔 다른 여성을 찾아다닐 테니 그러지 못하게 자기 곁에 묶어두기 위함이고 나아가 다른 남성의 접근도 예방해서 그들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확실하다는 확신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배란 은폐가 왜 다른 남성의 접근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접근엔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들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의 접근은 거의 손실이 더 큰 법이니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